박정희 군사혁명을 일으키면서 자기는 이렇게 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자주자립 경제 확립을 시키겠다. 정말 우리는 5천년 너무 우리 조상들이 헐벗고 예세의 신에 의해서 이제는 좀 잘 사는 밥은 안 굶는 나라로 이렇게 2만불 시대까지 선진국에 지나까지 지하에 묻혀있는 박정희 대통령 안다면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분의 목적은 정말 밥 굶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 우리 국민이. 그거였습니다. 그 당시 하도 우리가 굶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시설 부분에서는 철도, 교통부고, 강어, 전력, 제조, 가공 이 부분으로도 발전시켜야 되겠다. 경제가 발전 안 하면 철도는 철도하고 교통이 원활해야 되겠다. 이건 굉장히 그렇거든요. 우리가 옛날 같으면 뭐 이틀 3일에 갔다 하루 갔다 오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절약되지 않습니까? 경제 부흥은 바로 시간의 전략이다. 광업, 우리나라에 있는 강업을 즉 태백의 강업이 발전하게 된 동기가 거기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따뜻하게 자고 그 다음에 좀 낮에는 열심히 해서 굶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석탄을 개발하면 그때부터 개발을 하기 지금 그 전부터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고 전력을 이 개발을 하면서 화력발전소를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전력을 공급하고 제조를 향상시키고 가공을 해서 외국에 수출을 하는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국내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들여야만이 우리는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이념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부분에서 소매, 대매, 쌀, 보리, 그 다음에 원당이죠. 설탕, 그 다음 원면, 면, 그 다음에 국수, 석유, 무연당 등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렇게 진행한 겁니다. 경제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1949년 12월 30일까지 미국 경제 원조와 보호 물자가 제공이 되어서 해상 수속 보호 자금 이래 가지고 해상으로 해서 와서 보호 물자가 또 5억 불을 더 미국이 지원한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청바지 같은 거, 옷을 주로 보호 물자로 옷을 주로 많이 보내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바지에 5억 불 치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전부 다 청바지로 남는 거 주워 먹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다 주워 먹은 겁니다. 모아가지고 그래도 모은데도 5억 불의 가치가 된다고 보게 되면 5억 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산덩어리 같은 게 그 크기로 몇 개가 될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2,300만 정도 인구였는데 그거 다 입히고 춥지 않게 만들어가 그러면 그 옷이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그 전에는 우리는 저고리를 해가지고 사물을 가지고 만들고 그렇게 한 옷이었죠.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날 남침을 해가지고 국토이 분단되면서 먹고 사는데 이런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군사력은 60만이고 북한은 100만이었는데 미국의 간접 군사 원조가 그 45년부터 49년까지 우리가 그 당시에 13억 불의 군사 원조였는데 그 당시에 탱크를 살 돈이 안 없었어요. 그냥 소총하고 M1 소총이라는 무음이 있어요. 그냥 그런 것만 좀 이렇게 샀지 탱크 같은 거 우리가 화력으로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장비를 살 수가 없었어요. 1961년 8월 생산성 주력 목표로 정한 것이 5월 16일 날 혁명을 일으키고 가서 불과 2개월 후에 생산성 주력 목표를 정합니다. 5.16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4.19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무능하게 하나도 이런 목표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 질서가 4.19 자유당 때보다 더 국가 질서가 없어졌다. 민주화하면서. 그 당시는 여러분이 모릅니다. 그 당시는 나는 다 아는데 전부 깡패들 이런 사람들 전부 경제를 우하좌우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5.16 혁명을 통해서 작업자죠. 공업력,
동력 유치 정책, 영탄, 무영탄, 석유, 전화 케이블 유치 작전에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갖다 제일 먼저 갖춰야 되겠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밥 먹는 거고 잠자는 거고 그 다음에 잠자는 끝나면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우편부라든지 우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화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주로 경제 목표를 삼은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60년대 노르웨이라든지 선진국에서는 한 사람당 1인당 전기 소비량이 5,220kW인데 우리나라는 67kW, 거의 다 전기가 없는 상태이죠. 서울 몇 군데하고 좀 뭐 그런 거 보이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시골은 전부 다 그런 불로 가고 다 살았던 시대다. 예. 그래서 이러한 시대 67kW밖에 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67kW도 반 이상은 북한에서 도와준 거다. 그 당시는 북한이 잘 살았기 때문에 그때 압록강 수력발전이라든지 넉넉했거든요.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 수력발전에 의해서 공장을 갖다가 북한에다 더 지었어요. 신의주하고 벽돌 공장, 그 다음 시멘트 공장을 전부 다 그 일제 때 일본 정부가 전부 다 거기다 지었어요. 우리 남한에 짓잖아요. 남한은 주로 농사 짓는 곳을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북한이 3배 이상을 우리보다 잘 살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왔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1953년 2월 15일 제1차 통화개혁을 한 겁니다.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 되죠. 통화개혁을 내가 다 압니다. 이거는 인플레 수습도 하고 그 당시 그래서 100대 1로 평가절하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961년 혁명이 일어나면서 1961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정상화를 시작하면서 반대에 부딪히면서 62년, 66년 제1차 경제 5개년 개발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대가 이 국교 정상화를 반대한 세력이 지금 이제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에 이재호 뭐 이런 세력들이죠. 그 당시는 이 반대한 것이 모순은 아니죠. 우리가 30년 동안 종로수사를 했는데 왜 정상화해야 되는 건 당연하게 데모해야 될 것이죠.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결국 과거만 가지고 현재 미래를 갖다 개척할 수는 없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냉정하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도 냉정하게 이 시간에 냉정하게 생각하자 이거죠. 우리가 국가를 뺏긴 것은 누구의 잘못이죠?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우리나라를 그냥 저거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가 식민지화한 일본도 첫째는 나쁜 놈이지만 나쁜 나라지만 우리도 잘못이 있죠.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키지 못한 우리나라도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김일성한테 우리가 김정일한테 공산주의 통일국가를 된다면 우리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통일국가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에서는 살 수가 없다. 박정희 대통령은 생각한 겁니다. 우리도 나를 지키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우리를 먹은 그 사람을 계속 원수같이 이 선진국이 된 일본을 배제하고는 우리가 발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교 정상화를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이명박 대통령이도 그 당시에 당연한 거죠. 이거는 당연하지만은 만일에 국교 일본하고 정상을 시키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없었죠. 그 당시에 우리는 기술이 하나도 없었고 미국, 일본 기술하고 미국 기술을 도입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이 될 수가 없었어요. 미국은 기술보다는 주로 돈으로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일본은 기술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왜 체험했느냐면은 내가 77년도 공직에서 그만두고 월급제에 그만두고 내가 회사를 물려받아서 외국에 진출하는 쪽으로 제가 외국에 많이 나갔어요. 영상에 나가니까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 나라도 지금 우리가 막 헐벗고 베트남이라든지 이렇게 절차를 받고 안 오고 밀양에서 온다면 우리의 독이 사회적인 독이 되잖아요. 밀양에서 들어오고 그러면 그건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도 그러고 정상을 절차를 안 밟으면
주저앉아서 가지 않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중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가지 않고 있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어? 불법 체류자죠. 미국에는 멕시코니 뭐니 불법 체류가 엄청나게 많죠. 불법 체류자가 많으면 그 국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질서도 안 잡히고. 그래 해도 국경을 넘어오는 그 멕시코라면 너무 많다, 미국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믿을 수가 없는 국가다. 100불도 안 하는 국민 소득을 뭐로 믿나? 여기 들어오면 또 불법 체류자가 될 거 아니냐? 어? 숨어 다니면서. 어? 그래서 너희들은 안 오는 게 좋겠다 아무리 올려도 이렇게 비자를 안 내줍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최초에 60년대, 70년대 굉장히 발전한 SK라든지 AG, 포스코라든지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기술의 도입이라든지 삼성도 마찬가지고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발전될 수가 없죠. 예? 나도 일본에 아카스카 건설회가 있고 건설회가 있는데 거기하고 우리 회사하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보증서를 받아가지고 나이지리아도 들어갈 수 있었고 리비아도 갈 수 있었고 이태리도 갈 수 있었고 미국도 갈 수 있었습니다. 비자를 받을 수 있었고 그 당시 정부에서 보증을 해준다든지 그런 유학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증을 정부의 보증을 받아서 국가 유학생, 국비 유학생으로 갈 수가 있었지만 그 얘는 전부 가는 거는 미랑 아니면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것이 내가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 때입니다. 100억 부 수출이 이제 넘게 되고 고속도로도 다 완료가 되고 그런 데에도 비자를 받을 수가 없었다. 국력이 약하니까. 그렇게 알아야 되고요.